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가는 모양입니다. 미리 예고했죠. 근데 그 휴가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개인 택시 양수양도 연수원이 있나 봐요. 연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이제 5일간 40시간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아마 개인 택시 일을 갖다가 개인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안 그래도 2019년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에 법인 택시 한 2달 동안 몰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하고 법인 택시 몰면서 찍었던 사진이죠. 어쨌든 이번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연수를 갖다가 이제 휴가를 갖다가 개인 택시 연수하는데 보내겠다. 그리고 마침 페이스북 보니까 자신이 지난 6월 11일 전당대회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새로 아마 국민의힘 당원으로 증원된 사람이 한 9만 7천 명 되는 모양입니다. 9만 7천 명 정도 이제 늘었는데 이번에 경상북도 상주 이제 경북 북부 권역이죠. 북서부 권역인데 거기 갈 때 한 200장 정도 이제 입당원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 입당원서도 받겠다. 그리고 저녁이면 하루 이제 오전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는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쪽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 예천 주로 이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죠. 이제 그쪽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갖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일단 닷새 동안 휴가 가면서 SNS를 끊으십시오. 마침 오늘 김어준 이른바 현재 좌파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괴벨스 김어준이 이야기했죠. 아이고 요즘 국민의힘 모습이 딱 콩가루 집안이네. 딱 내가 원하던 그림이네. 김어준 일종의 좌표 설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난 7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 이후에 지금 일주일 8일 동안에 하루도 편할 일이 없습니다. 당 대표하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하고 묘한 신경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 없을 때 전격 입당했고 또 당 대표는 그 다음 날 윤석열 인사차 예방하는데 15분 동안 뻗치기 시켰고 또 그 다음 날 당 대표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이른바 쪽방촌 봉사활동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빠졌고 또 어제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다른 캠프에다 야 우리 지금 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흔한 이야기로 우리 후보들을 갖다가 장기판 졸루 생각하면서 오라 가라 하는 부분에 우리가 따를 필요 있느냐 보이콧하자 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하자 또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진석 5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당 대표가 무슨 가두리 양식장 무슨 영업주냐 거기 보면 멸치, 고등어, 돌고래 이런 식으로 디립다 섞어서 가두리 양식하냐. 다 보면 멸치는 멸치의 급이 있고 고등어는 고등어의 급이 있고 또 고래는 고래의 급이 있는 건데 라고 윤석열을 갖다가 다른 후보들하고 디립다 섞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다가 가감없이 노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참지를 못해요. 바로바로 즉시 페이스북이 됐던 기자들을 통해서 핵공간에 마구마구 쏘아붙입니다. 말싸움합니다. 참 보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당 대표 그것도 제1야당 그것도 정권교체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 자기를 죽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아야 되는데 너무 SNS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상북도 상주 가서 거기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8시간은 교육받고 뭐 저녁에는 인근 뭐 당협을 돌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가급적 줄이십시오. 차라리 경상북도 상주 가면 상주라는 것은 지금은 뭐 작은 도시입니다만 상주가 예전에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 즉 경상도의 이쪽 경상우도 쪽, 경상좌도 쪽은 경주가 중심이고 경상우도 쪽은 상주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 경상도 감사가 있던 곳은 지금 대구가 아니라 상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상주에서 18세기에 대구, 가명으로 옮기게 되죠. 상주가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상북도의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보면 근처에 안동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도산서원이라든가 또 근처에 큰 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필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자기 호흡을 조절하고 이제는 조금 말을 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차라리 낮에는 5일 동안 이 개인 택시 운전 연수 받으시고 오후에는 일과 끝나면 뭐 괜히 저 입당원서 받으러 다닌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가서 근처 가까운 절에 가서 묵언 수행하십시오. 묵언 수행하시고 정말 닷새 동안 왜 보면은 한때는 거의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은 40%를 육박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왜 막상 출사표 던지고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갖다 했더니 물론 한국갤럽 기준입니다만 5개월 만에 다시 19%로 떨어졌을까? 왜? 6.11 전당대회에서 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는데 그리고 어영부영 2달 8월 11일이면 2달이 됩니다. 2달 됐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30대 당대표로서 청신한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정치판의 흐름을 바꿔놓겠다고 가열차게 나섰습니다만 오히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죄송하게도 이준석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 더 오르고 있고 드디어는 강구한 40대 한국갤럽 기준입니다만은 40대의 강구한 역대 이른바 4년차 1분기 2분기에 역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다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씨와 함께 정치평론에 길이 나눠 뛰었던 이철희 씨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씨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 있죠.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 40%를 넘으면 그 대통령과 척을 지어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타겟은 이재명 씨를 향한 것입니다만은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갖다 강고하게 유지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과연 정권 심판론이 먹힐까요? 자, 이준석 씨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 되기 전, 당대표 되고 난 다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단순한 실책뿐 아니라 근본적 철학의 빈곤과 어떤 삐뚤어진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질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이준석 대표는 총뿌리를 안으로 겨누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눈 한 번 제대로 치켜뜨지 못하면서 왜 안쪽에 윤석열을 비롯해서 홍준표를 비롯해서 당내 후보자들에게는 그렇게 고압적으로 대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씨 이번에 경상북도 상주 간 김에 잘 됐어요.
오전 오후에는 연수받고 저녁 자시고는 근처 가까운 사찰에 가서 조용히 한번 명상에 잠겨 보십시오. 왜 지금 본인이 36세 당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아사리판 정당으로 되어가는지, 또 드디어 김어준이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아이고 딱 콩가루 집안이네, 내가 딱 원하던 그림이네 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왜 자기 자신은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준석 씨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뭔가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비춰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못 받으면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판도 본인이 인정을 하셔야죠. 내가 그래도 본인이 뭐 그래봐야 10년 안쪽, 그것도 어영부영 따라다니다가 뭐 3번 지역구에서 떨어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야말로 큰 판에 선거 이러면 총참모부에서 못 해봤잖아요. 근데 마치 선거 다 하는 도사인 양 김종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참 우스울 판인데, 어디 갔다가 지금 보면 김종인 씨 흉내 나가면서 말이지, 아이고 멸치가 됐던 돌고래가 됐던 밖에서 맞고 오면 내가 대신 가서 복수내주고 때려줘야 됩니다. 아유 저 윤석열 씨 요즘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당에서 금낭산계, 아니 금낭 비단주머니 10개가 있는데 그게 필요 없는 모양이죠. 이런 이야기 안 됩니다. 이준석 씨,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딱 닷새, 그러니까 본인 휴가 중인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딱 닷새만 SNS를 끌어보십시오. 사실 그 SNS가 잘못하면 조국같이 됩니다. 조국이 보면은 그 끊임없이 예전부터 보면 SNS에 글 못 올리면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네. 조국의 답은 조국에 있다면서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고. 14,000건인가 달하는 그 수많은 글에 결국 자기의 발목을 다 잡잖아요. 지금 이준석 씨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SNS를 하지 않더라도 기자들이 늘 이른바 마크맨이라 그럽니다. 마크맨이 늘 따라다닙니다. 펜대가 됐던 카메라가 됐던 아니면 ENG 카메라가 됐던, 요즘 뭐 ENG 카메라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면은 늘 10여 명, 20여 명의 기자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며 얘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때도 정제되고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본인이 SNS에 툭툭툭 쳐하고 올리면 자기 기록에 남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대표 이준석으로서는 적합치 않죠. 그리고 한번 뱉어놓은 글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또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리고 그야말로 점점점 내부의 분열과 갈등과 내홍의 분위기로 몰고 가기 마련입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이준석 씨라면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그 휴가 기간 중에 갔다가, 그것도 예전에 이제 법인 택시 2달 몰았을 때도 그 당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몰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공유 택시하고 그다음에 그당 일반 법인 택시 간에 싸움 붙으니까 내가 한번 현실을 들여다보겠다. 그런 자세는 좋아요. 이번에 개인 택시 이 부분도 뭔가 보면 서민들의 삶을 갖다가 아는 차원에서 닷새 동안 교육받고 개인 택시 면허 취득해서 개인 택시 본인이 개인 택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출퇴근도 개인 택시를 하십시오. 택시 하면서 또 손님도 태우고 가면 돈도 벌고 좋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이벤트, 퍼포먼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니까 지금 당신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군, 12명의 대통령 후보군에게 돌아가야 될 카메라를 뺏는 겁니다. 지금 조용한 가운데 정말로 이번에 최소한 닷새만이라도 SNS를 끊고 다른 사람 주변 소식도 좀 끊고 핸드폰도 좀 꺼놓고 꼭 필요하면
수요는 한 명은 따라가지 않겠어요? 비서가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끊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도자는 말은 작게, 말수는 작게 하고 생각은 깊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씨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이준석 씨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불과 지금 한 7, 8개월 남겨놓은, 그리고 정권을 반드시 탈환해야 할 제1야당의 선장입니다. 말수는 적게, 생각은 깊게. 이번 닷새 동안 제발 좀 SNS 끊고 말수 줄이고 실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 6월 11일 당대표 선출 이후 2달 동안 왜 이른바 야권의 후보들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지, 그동안 나는 뭘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내 주변에 잡음은 없었던가,